지민은 자신의 건강과 체중 상태에 불만족하기 시작한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힘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친구들과의 사진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끼곤 했다. 그는 체중 감량을 결심했고 이를 위해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인터넷과 다양한 책들을 뒤지며 정보를 수집하던 지민은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중 어떤 것도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았다. 극단적인 식이 제한과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방법들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영양사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다. 영양사의 상담은 지민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다이어트란 단순히 음식을 적게 먹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서 체중을 조절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지민은 체중 감량을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에 따르기로 했다. 첫째,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지민은 매주 약 0.5kg에서 1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건강한 체중 감량의 속도로 간주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기로 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를 계획하기로 했다. 그는 매일 식단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균형을 맞추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했다. 고기를 섭취할 때에는 기름기 적은 부위를 선택했고 통곡물을 더 많이 먹어 포만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지민은 매일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다양한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추가해 나갔다. 그는 운동을 통해 겪는 기분 전환과 체력 증진을 직접 체감하며 매일의 활력을 찾았다. 운동은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해야만 하는 과제가 아니라 일상의 즐거운 부분이 되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몸의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매일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취침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지민은 스스로에게 너무 큰 압박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체중 감량의 과정에서 지치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해당 감정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격려하기로 했다. 지민은 자신의 작은 승리를 기념하며 점점 더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과 인내 끝에 몇 달이 지난 후 지민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는 체중 감량에서 얻은 성취감과 함께 무엇보다도 건강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지민의 이야기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이 건강한 삶의 방식을 채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지민은 단순히 체중 감량이 아닌 건강한 삶을 지향하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바쁜 도시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 매일 쏟아지는 업무와 지친 일상 속에서 그는 점차 피로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요가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는 집 근처 요가 스튜디오에 등록하기로 결심했다. 첫 요가 수업 날 그는 약간의 긴장과 기대를 안고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편안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부드러운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이치고 있었다. 강사는 환한 미소로 수강생들을 맞이하며 요가의 기초 동작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세라고 불리는 다양한 자세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시도해본 동작은 산, 자세, 마운틴 포즈였다. 그저 바르게 서 있는 자세였지만 몸에 중심을 잡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그는 크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 강사는 고양이 소자세로 넘어갔다. 네 발로 바닥에 앉아서 등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동작이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등을 아치형으로 만들고 내쉴 때에는 등을 곧게 펴며 그는 자신의 호흡과 몸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몇 번은 어색했지만 점점 그는 이 동작을 통해 긴장된 근육이 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수업이 중반에 들어서면서 아기 자세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다.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체를 전방으로 숙이고 이마를 바닥에 대는 자세였다. 이때 그는 마치 따뜻한 감싸안음 속에서 고요히 숨을 고르는 아기처럼 느껴졌다. 마음이 차분해지며 지금껏 받았던 스트레스가 사라져가는 것을 느낀 듯했다. 마지막으로 수업은 사바사나, 즉 시체 자세로 끝났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생경한 느낌이었지만 점차 그의 머릿속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듯한 경험을 했다. 이게 바로 요가의 깊은 매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는 눈부신 미소를 지었다. 비록 하루의 시작일 뿐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로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요가를 통해서 매일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고 이는
그의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선 삶의 새로운 철학이 되어주었다. 이처럼 요가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고단한 일상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여유를 얻고 싶다면 요가 매트 위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좋은 방법임을 그는 깨달았다. 오늘도 그는 요가 매트를 펼치고 새로운 자세에 도전하며 자신의 속도를 흥미롭게 탐험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한 때 회사 생활의 치여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업무와 끝없는 회의, 그리고 그 밖에 인간관계 문제들은 나를 짓눌렀고 어딘가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이었다. 의지가 쇠퇴하고 에너지를 잃어버린 채 나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듯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이제는 이런 상태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대책을 세워야 했다. 어느 날 퇴근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알아보던 중 명상에 관한 글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단순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작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명상법 초보 가이드라는 제목의 책을 하나 주문했다. 책이 도착하고 며칠 뒤 주말 아침 차분한 음악과 함께 첫 명상을 시도했다. 방 안에 향초를 피우고 베란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조용히 내 몸을 의자에 맡겼다. 천천히 눈을 감고 책에서 배운 대로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크고 작은 걱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 호흡에 집중했다. 처음 몇 분은 잡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이렇게 앉아있어도 괜찮을까? 점심으로 뭐 먹지?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럴 때마다 책에서 읽었던 대로 생각을 억지로 쫓아내기보다는 그저 인정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갔다. 몇 번의 시선이 돌아오고 난 후 마음속의 파도가 조금씩 잔잔해지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호흡과 함께 몸 안에 차분함이 스며들었다. 바람 소리와 함께 내내 느껴졌던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마치 몸이 물에 떠있는 듯한 자유로움이 찾아왔다. 명상 후에 눈을 떴을 땐 마치 가벼워진 듯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후로 매일 아침 10분 혹은 20분의 명상은 내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명상의 길은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고 삶의 작은 부분들 속에 숨겨진 평화를 찾게 해주었다. 명상은 그저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방법에 그치지 않고 나 자신을 재발견하고 감히 더 나아가려는 힘을 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명상을 통해 업무와 생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점점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가끔씩 명상 중에 정말로 돕고자 하는 깊은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하고 예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라는 짐을 잠시 내려놓고 현재에 나 자신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것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명상은 내게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마음에 쉴 곳이자 내 안의 평화와 행복을 찾게 해주는 멋진 도구가 되었다. 처음 명상을 경험했던 그날 이후 나는 아침을 명상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성장해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밝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명상이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일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체중 감량을 돕는 스마트한 간식 선택. 어느 날 민주는 매일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최근 들어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을 느꼈던 그녀는 무엇이 문제일까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주 생활 습관을 점검해보니 그녀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간식이었다. 민주는 일과 중 잠시 쉬면서 늘 손에 간식을 들고 있곤 했다. 달콤한 쿠키와 짭짤한 칩스, 그리고 가끔은 볶음 튀김류까지 다양한 종류의 간식을 조금씩 집어먹는 게 그녀에겐 중요한 휴식의 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민주는 친구 지영과 함께 카페에 앉아 체중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영은 체중 감량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친구였다. 그녀는 민주의 고민을 듣고는 웃으며 말했다. 사실 나도 간식을 많이 먹었었는데 더 건강한 간식들로 바꾸니까 살이 빠지더라고. 민주는 지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어떤 간식들이 도움이 됐어? 라며 질문했다. 지영은 그녀에게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전수해 주었다. 우선 견과류다.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함께 제공해주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하루 권장량인 한 줌 정도로 양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요거트 또한 좋은 간식 중 하나였다. 우유가 싫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플레인 요거트에 약간의 꿀과 과일을 넣어 먹는 것을 추천했다. 뿐만 아니라 신선한 채소를 스틱으로 잘라서 스프레드나 허무스로 찍어 먹으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간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영은 또한 가끔은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 포만감도 주고 달콤한 맛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그 외에도 과일을 말려서 조금씩 섭취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단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는 지영의 조언을 듣고 새로운 결심을 했다. 다음 날부터 회사에 작은 용기의 견과류와 말린 과일을 준비해 가져갔고 매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를 간식으로 챙겨 다녔다. 결과는 놀라웠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무심코 손이 가던 고칼로리 간식을 집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몇 주 뒤 민주는 체중계에 올라서고는 그 결과를 보고 기뻐했다. 체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동시에 몸이 더 가볍게 느껴졌다. 그녀는 친구 지영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스마트한 간식 선택, 이 체중 감량에 얼마나 효과적인 전략이었는지 깨달았다. 민주는 이제 간식이 단순한 즐길거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체중 감량의 성공적인 여정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었다.